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0월 달에 스트라이프에 대한 첫 영상을 간단히 올렸었는데 실적 시즌이어서 이후 영상을 제가 빠르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관련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 정보들을 좀 나열해 드릴 거고요. 페이팔과 비교해서 손꼽히는 페이먼트 핀테크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스트라이프를 이해한다면 앞으로 페이먼트 기업에 대한 미래를 역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스트라이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주제는 스트라이프가 최고의 결제 기업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아시겠지만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는 결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업이나 특히 중소기업이겠죠.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인력이나 유지 관리를 하기 좀 어려운 기업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 결제 관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당연하겠지만 페이팔도 그렇고요. 스퀘어도 그렇고 지불 관련 솔루션이 공통적으로 최근에 소파이도 그렇습니다. 이게 경계가 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더 많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고 그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서 원래 코어 서비스 말고도 더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계속 연관 지어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주목할 건 스트라이프가 결제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그 결제 과정에서의 금융사기를 방지해주는 기능인 레이더를 확인해 볼 텐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결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의 결제 사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액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스트라이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레이더라는 이 사기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들의 결제에서 일어나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결제건들을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여지고요.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금융 서비스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제 흐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식별해 준다고 하고요. 이게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많은 결제건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결제 건수가 많지 않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스트라이프는 이미 이 시장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신뢰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결제건들을 미리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관련 기사 읽어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당연하겠지만 근래에 핀테크 관련해서 사기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금융 서비스가 더 확대가 되고 더 편리한 핀테크가 퍼지다 보니까 그만큼 결제가 더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있는 건데 기사 읽어드리면 핀테크 업계에서 보안 및 예방 도구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기 행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전반에 걸친 사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물론 결제 관련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불법 인증 관련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역시 사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핀테크 치고 암호화폐 안 건드리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 시장 이슈가 역시 이 결제 관련 기업이나 핀테크에게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전자상거래 사기에 맞서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관련 기업인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 등등은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등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기에 맞서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나 아니면 데이터 활용이나 이 결제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관련 기사 읽어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더 많이 활성화됐겠죠. 당연하게도. 근데 그에 따라서 관련 회사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사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 시도나 횟수, 전반적으로 그 가치도 모두 증가했다고 하고요. 전자상거래 사기로 인한 비용이 2025년까지 현재보다 2배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매년 꾸준히 늘고 있죠. 이 늘어남은 당연하겠지만 온라인 결제가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증가라고 보여지고요. 사기 수법이 더 뭔가 고도화 될 테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더 읽어드리면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전자상거래 중에서 거의 18%가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이니까 뭐 18%가 다가 아니겠지만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역시 굉장히 많은 결제건들에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고 이 중에서도 실제 문제가 되는 게 많겠죠. 근데 그걸 식별하기 위한 기술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고 이는 연휴 주말 전인 2021년도 그 전에 비해서 약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이런 사기 관련 결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보시면 추수감사절 쇼핑 주말 동안 사기성 전자 상거래 시도는 평균 가치가 약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전체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이나 결제 관련 기업들에게는 조금 특히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잘못 결제가 된 게 사기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걸 좀 방지해 주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주말 동안 이 사기 시도가 2000년도에 비해서 2021년에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고 있죠.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펌이 하고 있는 BNPL 같은 서비스의 사기 시도가 1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좀 비용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주말에 이 결제가 훨씬 더 많이 보여진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상환을 해야 하는 BNPL 서비스에서 이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펌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이 사기 방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역시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자상거래 휴일 판매가 2020년보다 7.6%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9년도보다 57%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보통 사기 결제가 많이 시도가 된다고 했는데 일단 전체 건수가 늘어난 거니까 당연하겠지만 주말에도 많아질 텐데 여기서의 좀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페이팔이나 마스터카드나 비자 등등 이 결제 관련 기업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다 이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본인들의 고객사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겠지만 역시 중요한 건 앞으로 이 관련 비용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스트라이프를 이용하는 게 단순히 결제를 편하게 해주기 위한 걸로만 이용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런 부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프나 페이팔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결제 관련 서비스의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시장 점유나 아니면 일반 결제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높을 거고요. 그리고 그 시장을 장악한 능력이 더 뛰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도 역시 다른 서비스 설명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